이것처럼 장애물 돌파에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늦으면 주행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앞바퀴는 장애물을 통과할지라도 뒷바퀴가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세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핸들을 밀어줄 수 있는 동작을 해주기가 어렵죠. 안녕하세요, 정민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힐 주행 중 우리가 다양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장애물들을 피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장애물들을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다운힐 주행에 앞서서 브레이크라든지 다운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당연히 브레이크라든지 자세는 앞서서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초가 잘 잡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오늘 장애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넘어가서 주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행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실 거고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악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밋밋하게 쭉 내려가는 길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면 계속 거친 지형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휘말린 구간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물들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라이더의 경험, 그 다음에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요. 내가 장애물을 피해서 갈 건지 아니면 장애물을 돌파해서 갈 건지 이러한 판단력이 빨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여유롭게 피해서 갈 수 없는 지형을 달릴 때도 있어요.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피해서 갈 수 없고 그냥 바로바로 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가 뒤에서 내리막 구간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바로 앞에 큰 바위가 있죠. 우리가 이 큰 바위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기게 되기 때문에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장애물을 돌파해서 나가는 측면이 조금 더 시간적이라든지 안정감, 그 다음에 주행에 불필요한 컨트롤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자전거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감 있게 치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동작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행 중에 만나는 장애물들은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요. 나무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큰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와 면적도 되게 다양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장애물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단과 판단력 쓰셔야 되고요. 그 더불어서 자세가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요. 저 역시도 자전거를 처음 입문해서 이제 경험이 막 쌓여갈 당시에는 장애물들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서 주행이 끊기거나 아니면 타고 가는 도중에 컨트롤이 잘못되거나 브레이크 조작이 잘못되거나 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던 경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행 중에 그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주행을 흐름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가 장애물들을 타고 넘어갈 때는요, 자전거가 장애물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라이더가 주행 중에 핸들을 잘 앞으로 밀어주는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행 중에 핸들을 밀지 못하면 자전거 앞바퀴가 효과적으로 장애물을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바퀴가 장애물에 걸리는,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라이더의 몸이 순간적으로, 자전거는 갑자기 주행이 뚝 끊긴 상태이고요, 그 위에 있는 라이더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전거와 그대로 주행의 흐름을 이어가서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자전거의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너무 빨라도 좋지는 않겠지만 자전거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도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바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때에는 앞바퀴는 장애물을 극복했을지라도 뒷바퀴가 장애물을 타고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이 이제 속도가 현저히 낮았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라이더는 명심을 하시고요. 이 두 바퀴가 장애물을 원활하게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앞바퀴가 일단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뒷바퀴는 당연히 장애물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앞바퀴가 먼저 장애물을 잘 타고 넘어가면 한 50%는 어느 정도 장애물 극복에 성공했다고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은요, 당연히 장애물 구간을 넘어서 계속 주행하는 코스로 응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에 있어서 핸들을 밀어줘야 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 다운힐 자세를 설명할 때요, 웨이트백 자세에서 자세가 이렇게 뒤로 치우치게 되면 팔이 점점점 쭉 펴지게 되죠. 지금처럼 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는 핸들을 밀어주는 동작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너무 뒤로 빠져 있다면 이 동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를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핸들을 앞으로 잘 밀어주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가 겨드랑이 구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핸들을 밀어주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핸들을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 팔꿈치가 지금처럼 겨드랑이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밀려 그러면 자전거 핸들이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구간이 아닌 팔꿈치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서 아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치 형태를 만들어줘서 핸들을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체 자세에서는요, 아까 웨이트백 자세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가 뒤로 치우치게 되면 무게중심 자체가 다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낙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전거가 이렇게 지면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커지는데요, 자세가 뒤로 빠져 있으면 뒷바퀴가 큰 낙차에서 떨어질 때 쿵 하면서 발목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죠. 이러면 접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는 현저하게 뒤로 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한 상태로 장애물에 대응해서 핸들을 정확하게 밀어줍니다. 핸들을 밀어줄 때에는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와 높이에 맞춰서 핸들을 정확하게 눌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물 위치에 맞춰서 타이밍을 맞춥니다. 자, 핸들을 밀어주는 각도는 이 떨어지는 각도에 비례해서 맞춰서 밀어줍니다. 자, 오늘 다운힐 중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 극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장애물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장애물,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장애물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주행의 흐름이 끊긴다든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의 크기가 크던 작던 오늘 배우신 자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장애물들을 정확하게 돌파하시면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스갯소리로 라이더를 못 믿으면 자신의 자전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요즘 우리가 타는 자전거들은 성능적 또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온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의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자세가 조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자전거를 믿고 타시면 어느 정도는 자전거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애물 극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들의 형태에 실수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주행을 하시면서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